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소남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상하수 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고소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죠? 제가 본예산 사업 설명서를 해갖고 몇 가지만 뭐 앞에서 의원들 질문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도 질문하셨는데 9페이지 보면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데 이 교체하는 데는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 뭐 계량기 추천 의뢰 받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 이거 스마트 그 뒤에 보면은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이나 뭐 이런 15페이지에도 보면은 계량기는 이거 디지털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체를 하면 디지털화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원격 검침이 한 25%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옛날 구 계량기 수동 계량기도 있고 원격 검침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하는 거는 다 원격 검침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디지털화 시키는 예. 거죠. 대신 또 디지털화 시키는 건 보면 디지털 계량기 그 보장률이 높아요. 동파율이나 이런 게 좀 높다고 디지털 계량기 고장률이 높아 부동 동파 계량기 교체 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교체하고 또 만약 이런 현상이 뭐 동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자부담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과실로 인해서? 예, 그게 이제 망실이라고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잊어먹거나 아니면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부동이나 동파 같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동이나 동파 이게 겨울에 갑자기 뭐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뭐 동파가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체를 그 오래돼 갖고 교체를 24년도 했어. 25년도 겨울에 동파가 되면 그건 관리 소홀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보나요? 예, 이게 이제 동파의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보온이 좀 덜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주변 뭐 누수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얼었거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파 같은 경우 거의 자연적인 저기로 봐서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파가 이제 겨울에 날씨가 예전처럼 그냥 온화한 날씨가 아니라 추울 때는 많이 춥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듯이 눈도 많이 오고 이제 아무래도 동파 사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체할 때 동파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시스템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나 이제 앞으로도 그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요. 계량기 집이라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나 저 북극 같은 에스키모들이 있는 옵처럼 계량기를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게 도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점점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더 초기 자금을 좀 투자해서라도 동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도 빨리 그 도입을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막아야지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는 이것도 이거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신규 사업으로 무선 검침기 신규 시스템 난 검침 지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부나 서부가 많을 것 같은데 남부가 난검침 지역이 많아요. 이거 460전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북부, 서부, 남부 해갖고 250전, 290전, 460전 하면 이거 하면은
서부, 북부, 남부 모든 게 남검침 지역에 해소가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검침원들이 각자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보통 한 2,800전, 2,000 정도 하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난검침전이라고 물이 차거나 만약에 이제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검침하기 깊숙한 뭐 맨홀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단 제일 시급한 부분만 시급한 부분만. 요것만 하고 저희가 원격 검침 전 시의 세대의 원격 검침 확대를 통해서 전 지역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두되는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그 검침원들의 그 뭐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적으로는 남부가 많아요. 그래도 예, 저기 이제 지역적으로 남부가 조금 이제 팽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읍지역 정도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수도세나 이게 세금을 징수 가징금을 내지를 않아 갖고 혹시 단수되거나 그러는 평택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나요? 가정이나 그런. 예, 저희가 매년 체납을 징수하는데요. 단수를 보통 한 3회 정도 체납했을 때 단수 조치하고 그 전에는 계도하고 그다음에 한 5회 이상 했을 때 압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이나 뭐 이런 걸 조사해서 압류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년도에는 14억 정도 체납이 있고 보통 이제 징수율은 한 98% 정도 되고요. 과거 총 합쳐서 좀 저희가 이제 18억 정도 전체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율은 아직 이제 끝에 연말로 갈수록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99%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징수율이 98%면 뭐 체납액은 있을 수 있지만 미처 체납을 당하신 분들도 징수를 거의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세심한 배려와 또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 수립 용역은 제가 아까 유천동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정수장 수질 검사 기기 구입이 있어요. 뭐 이거 정수장 수질 검사 기기인데 뭐 가정 내 수질 검사 시 사용하는 휴대용 수질 검사기를 추가 구입하여 뭐 이렇게 만든 유천 정수장 실내 실험장에 대한 정수장 이거 기계인데 이거는 다른 데는 이런 기계가 필요가 없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그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예. 요 AS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 그런. 이거는 이건 그럼 AS가 불가요. 이제 교체하는 건데 2005년에 구입한 거예요? 예, 20년 경과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원래 사용 기간이 20년인가요? 아, 요거는 사실은 사용 내구년사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좀 기계가 좀 간단한 기계인데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입 시기가 2005년이라 이걸 네네. 보면은 이 그 기간이 사용 유효 기간이 20년인가 AS를 20년까지 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89페이지에 한 번만 볼게요. 용역 상수원 원격 전송 설비 유지 관리 용역인데 뒤에 보면은 전송 설비 유지 관리 용역으로 해서 유랑계 점검이 월 1회를 예전에는 2024년도에는 월 1회씩 했나요? 근데 수시 점검 실시인데 수시 점검 실시면은 그러면 뭐 월 1회를
1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아니, 월 1회를 기본으로 하고요. 하고요. 또 필요해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추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런 배수지의 그런 문제는 많이 생기나요? 지금 보시면은 집행률로 봤을 때는 지금 저조한데 이렇게 네네 집행률. 네, 많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집행률은 지금까지 현재는 몇 프로나 돼 있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한 30% 정도 돼 있고요. 네. 올 현재 연말에 유지관리 용역을 업체에다 맡겼어요. 그게 한 1억 2,300 정도 추가로 지출될 겁니다. 이건 그러면은 저는 거의 한 100% 가까이 90% 이상 거의 한 90% 가까이 나갈 거예요. 90% 가까이 소진된다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아니 요 유지관리 용역인데 현재 30%가 너무 관리하는 건데 관리를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나 해가지고 제가 1년 내내 하는데요. 네네. 준공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1억 2,300 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 유량계도 뭐 10개소의 관리 개수가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 수질 측정기기 관리 대행비로 해갖고 전년도에 3억 8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2025년 요구액이 10억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설 노후에 따른 주간 시설 횟수 점검은 주로 어떻게 하죠? 그 점검은 지금 네. 용역 그 관리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네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2단계 최저가 입찰로 했어요. 현재까지는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최저 단가 입찰을 하셨나요? 계속? 저번에 계약할 때는 최저로 입찰을 본 거고요.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갖고 3억 8천이 계상됐던 게 10억으로 오른 건가요? 혹시? 예, 당초에도 이제 예산을 이 정도 세웠었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최저로 들어와가지고 3억 8천이 된 겁니다. 그럼 23년대 혹시는 얼마? 그때도 최저가 단가에서 24년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됐었나요? 네네네. 그럼 이게 3년 용역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3년 네네. 용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25년도부터 이게 2025년부터 27년까지 이제 3년 동안은 한 번 용역을 주시면 이게 바뀌는 건데 혹시 최저가 입찰을 하면 3년 동안 거기에 만약에 뭐 불성실하거나 관리 소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AS 뭐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나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제 네. 그 최저가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업체에서 손실 같은 게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또 그래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업체가 협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업체? 타업체 같이 해서 경쟁해서 선정하는 경쟁해서? 겁니다. 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그래서 모든 입찰자분들하고의 모든 협상을 다 하셔갖고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데를 선택을 하시는 건지 이거 협상이라 그래갖고 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이제 그 가격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네네. 것도 있겠군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뭐 집행률은 저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전년에 비해서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5, 6기가 조금 그 준공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이 우리 용수량이 좀 급격히 증가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뭐 급소불량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 관련 국에서 처리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우리 계속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계속비 지금 기간에 우리 예산 잡히는 게 몇 년도까지, 가장 길은 게 몇 년도까지죠? 지금 진행되는 것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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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5년씩. 지금 뭐 계속비 2월 되는 부분 내년에도 준공되는 거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면은 29년도까지 29년도까지 계획을 예정돼 지금 있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원인자 부담금은 먼저 저희가 그 기간에 따라서 받아서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하수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과 정비 사업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일부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하수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이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집행이 좀 저희가 좀 많으면은 다른 시군에 집행률이 저조한데 좀 미리 좀 땡겨다 쓰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관거 정비에 한 80억 정도 국비를 더 받아다가 좀 사업 기간을 그 땡기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배수지나 총인 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계속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변경된 건들도 덜어 있죠. 뭐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인상에 의해서 자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산이 변경된 건들도 여러 있죠. 그 예산이 지금 당초 총 예산에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난 건 없고요. 저희가 사업 기간 안에 미리 좀 신경 써서 그 추진을 좀 해보는 사업비 증액에 큰 영향을 많이는 받지 않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 예산이 변경됐거나 어떤 설계 변경이 됐거나 여러 가지 어떠한 행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좀 지체됐을 경우에 그 몇 가지가 우리 과별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기간하고 그 이유하고 예산이 변동된 내역하고 해서 내일 아침까지 좀 우리 그 이쪽 의회로 좀 보내주시면 내일 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망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망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원인이 있겠지만은. 예, 그게 이제 망실이라는 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이제 한 6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에. 예,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공사나 개발하다 보면 그 이제 빈집을 헐거나 뭐 이럴 때 네. 계량기도 이제 흙에 파묻혀 갖고 뭐 그런 같이 경우에.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용가 부담으로 저희가 그 부담을 시켜서 다시 설치해 주거나 이렇습니다. 그러한 뭐 동파라든지 1년에 1,900전 우리가 계량기 몇 전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에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 평택시의 수도 계량기가 한 86,400. 86,000. 예, 그전 가구 수보다 훨씬 못 미치네. 이게 저 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는 한전으로 한전으로? 아파트는 그래서 한전으로? 아마 이 저희 세대수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 세대수에 따라서 아파트는 한 전으로 한 동을 아니면 전체를 한 전으로 따져. 네, 예.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량 검침은 어떻게 해요? 한 전으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일별로 그 요금부가 하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세대별로 또 검침을 해가지고 그럼 관리사무소가 그러니까 나눠서 알았 큰 공동주택은 알겠는데 그러면 뭐 빌라라든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아파트 중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보통 빌라가 8세대, 10세대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이제 수도 신청할 때 한전이로 한 데가 있고 요새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세대별로 별도로 지금 수도를 신청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사무소 없는 데는 당초에 한전이로 돼 있는 데는 거기에 그 공동 대표를 좀 선임해서 그 나눠서 그 세대별로 분산해서 나눠서 모아서 이 수도 요금을 지금 그 납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그에 따른 뭐 과장님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간혹 보면은 이제 영세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가하고 그냥 연락이 두절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는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 그걸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대한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성실히 납부하는 데는 단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금 그 거주하시는 분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그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1년에 내년도에는 1억 5천 400 정도 잡았고 올해는 1억 6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디지털 계량기가 이게 고장률이 높아요. 지금 교체 중인데. 예, 요거는 이제 디지털 계량기는 이제 저희가 내구 연수가 지난 거 위주로 해서 현재는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시비를 내년도에 3억을 해서 이제 난검침 지역이라고 어려운 검침이 어려운 위험하거나 어려운 지역 우선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장률이 높거나 하지는 아직은 거기 그 관리기관에 있는 거라 크게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게 소구경 계량기가 상당히 고장률이 좀 높은 편입니까? 15mm에서 50mm? 근데 대구경 같은 경우에는 50mm 이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고장률이 매우 적다고 했는데 소구경 써야 되는 데는 소구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소구경이라는 거는 이제 가정집에 예. 그게 이제 한 15mm서부터 20mm 많이 쓰는데 이걸 그런데 대구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용량이 예. 가정집에서 쓰는 용량이 너무 큰 데는 안 맞아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 비용, 유지 비용이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네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그거는 항상 고정비로 뭐 1억에서 2억 사이는 늘 들어가는 비용이네. 매년. 예, 맞습니다. 사업량이 한 1,900전 정도, 2,000전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매년 그 3,000전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겠죠, 이제, 네. 당연히. 이제 구경별로 이제 계산을 해본 적인데 그 의원님이 그 소구경에 대해서 좀 이 관경을 높이는 방법은 그 수용과 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별도로 저희가 이 사업소에서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수용가의 이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가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또 요금 체계나 부담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조금 좀 비싸겠네요. 13mm에서 20mm로 넘어갔을 때 또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막 또더 많이 이래서 들어가요. 일반 수용가에서 신청을 많이 못 하겠네요. 예. 이거. 또 필요로 하면 본인들이 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3mm에서 20mm, 25mm 이렇게 좀 확대를 조금 해주는 지금 공사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격으로 검침하는 25% 정도예요. 지금 검침 뭐 원거리 검침률이 이게 90% 목표라는데 이거 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격으로 하는 거? 예, 저희가 이제 100% 목표는 이제 28년 30년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원격 검침은 지금 25%에서 30% 정도,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네. 그거 말고 이제 PDA라고 단말기 근처에 가서 PDA 단말기에 뜨는 거 거기 한 18% 돼서 수기 검침은 한 50% 정도. 수기 검침의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원격화 하게 되면 좀 예산을 좀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인건비도. 예, 편리하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자연 감소나 이런 거로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체납 인력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 이제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한 80-90% 됐을 때 검토하고 지금으로서는 인력 조정하기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무슨 검침이 올해 신규로 3억이 올라온 건데 이것도 예산이 앞으로 좀 늘려가면서 원격화 하려면 비용이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비용이 좀 상당히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 누수파악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격을 하면. 사무실에서 예. 지금 사무실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량을 보고 누수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지면 영세민 할머니 독거노인 같은 데 좀 안전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도관리과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처음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안 했었어요.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년도에 한 번 했었나요? 19년도에? 5년마다. 그때도 비용이 6,500 정도 들어갔던 건가요? 그때는 조금 더 들어갔던 게 송탄정수장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아, 좀더 이번에는 들어갔고요. 예. 송탄 상수원보호이 내년 해제될 네, 그래서 그거는 제의를 빼고 시켰고. 6천만 집어넣습니다. 6천. 누수율이 지금 많이 줄고 있죠. 전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누수율은 바로바로 점검이 돼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있죠. 다른 시군보다도 좀 높은 편에 있고요. 예. 근데 비용이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적지만은 이것도 거의 4억 가까이. 24년도에는 43억인데 내년도에는 38억 정도. 이런 비용은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건수는 사실 좀 줄었는데 네.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자재비가 인건비가 오르다 인건비하고 보니까 자재비가 예, 올라가다 보니까 총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누수 발생 건수가 784건으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1,2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네. 매년 좀 줄어드는 상태고요. 올해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른 건수는 시군 줄지만은 자재비하고 인건비 네. 때문에 예산액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이게. 아,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블록 시스템 이런 사업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네. 보수하는 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재비나 공사비가 증가해가지고 급수공사를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이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 지금 급수공사 신청 건수로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4,800건 정도 급수 신청이 있었는데 23년도에 3,000건, 24년도에 1,500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드는 거고요. 급수공사 신청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그거 대비 그 비율에 맞춰 들어가지 않고 그 금액이 나간 게 그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신축이나 건축물 증축하게 되면 네. 급수를 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비싸서 못하면 어떻게?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죠? 예. 요거는 그분들이 직접 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 많이 줄었습니다.
개조공사비 역시도 예산이 역시 똑같은 네, 현상이네요.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현상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그대로 뭐 비슷하게 같이 가네요. 이것도 예산이 좀 늘긴 했습니다. 예, 요거 좀 늘은 사항은 가전제품 지원비가 조금 오르는 상태고 다른 거는 변한 건 없습니다. 전에도 가전제품 이거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가전제품이 250만 원 지원해서 300만 원으로 좀 50만 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가전제품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준이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런 기준이 좀 엄격히 돼 있습니다. 사유지에 갈로 이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사유지에 동의를 해서 이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전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공사비는 이설 비용은 누가 되나요? 사유지 공사 이설 공사비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우선 되는 게 이게 사유지 대부분 있는 게 보면 예전에 그 구제역이라는 거 할 때 그때 관로를 많이 매설했거든요. 그때 급하다 보니까 사유지로 매설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유지에 동의해서 네. 어떤 관로를 설치를 했는데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설 비용은 이전이나 옮기게 되면 이설비는 누구한테 부담이 되나요? 일단 우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예, 어차피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토지주의 부담률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우리 집 수도관 계량기업 사업이라고 뭐 도비하고 매칭해서 5대5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부담이 이것도 없는 겁니까? 우리 집 수도관 계량 지원이라고 그래서. 농물 없는 예. 네, 요거는 자부담이라는 기준은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행하다 보면은 수도공사하는 거에 대한 자부담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예.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장판 교체 비용 그리고 아. 도배 비용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인 수도 교체에 대한 비용은 거기서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꽤 클 것 같은데 예산액은 적어요. 20년 이상 되면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공용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체 동의가 한 70%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결되는 상황이 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집 같은 경우는 도배라든가 장판 인테리어까지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높다 보니까 약간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은 15억 정도인데 25년도는 2억 3천 좀 넘어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이게 아직 이거 예산 저기 그 정산을 안 해서 그런가 27%예요. 정산이 덜 된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공동주택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로 2월이 되면서 2월이 돼요? 예, 2월 되면서 이제 계속 다 집행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이거 2월 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별도 예산이고요. 별도 예산이고. 예, 나머지 이거 집행하고 남은 예산 내년도 다시 또 2월 얼마나 될 겁니다. 2월 됐어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집행률이 많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예. 지금 내년도에는 그래도 공동주택들을 지금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나쁜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70%는 남아 있네 돈이. 예, 70% 60% 이상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2월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안 넣어도 2월 금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도비가 좀 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내시돼서. 예, 그래서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충하셔요. 그 이제 이게 아파트들 큰 데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 연립이나 빌라라고 하는 곳이나 이제 오래된 뭐 진짜 작은 규모 뭐 100세대 이하 이 아파트 중에 좀 오래된 데들은
그 뭐 이 관리비나 이런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막 녹물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홍보들이 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들 웬만한 시설돼 있는 데들이야 뭐 그런 곳도 뭐 필요한 곳도 신청받아서 하면 더 좋지 뭐 받아야겠지만 더 열악한 곳들 그리고 이게 또 읍면 단위에 보면 그 어르신들 뭐 혼자 거주하는 집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 오래된 집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들이나 안내들을 좀 구체적으로 읍면까지 해서 좀 이 신청을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해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개중에는 그 동지역인데도 지하수를 쓰는 곳이 아주 극소수로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관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과 이런 사업들을 좀 연결시켜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좀 해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4년도 25년도인데 아니 동지역에서 지하수 쓰는 곳들이 또는 읍지역에서도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히 좀 해결되는데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네, 사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송도 지역도 많이 했고요.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안중읍에도 예. 제가 보니까 빌라한데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신평동에도 오래된 연립주택 중에 일부가 있어서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수도시설과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가압시설 전개료 나온 게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1억이고 내년도에서는 22억 5,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예. 근데 가압장이 증가가 됐더라도 가압장이 지금 평택에 몇 개예요? 가압장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몇 개? 6개 있습니다. 6개. 예. 증가된 요인은 그 삼성 공업용수 공급하는 그 고덕가압장이 있습니다. 네. 고덕가압장이 작년 6월 24일부터 365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지금 예, 들어간 예. 게. 또 소규모 가압장이 또 6개가 들었어요. 예, 네. 6개 늘어서. 예.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덕가압장은 1단계가 22만 톤입니다. 예. 22만 톤에 대한 가압을 해야 돼서 전기료가 기업수저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가압 지금 현재로서는 2, 3억은 이것도 고정비로 나가야 될 돈이네 보니까. 예. 기존의 시설도 운영하려면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압장 더 늘어날 계획은 없나요? 일단은 소규모는 민원에 따라서 그 수압을 체크해가지고 네, 해달라는 데가 체크해서 낮은 있으면 또 데는 해줘야 해야 됩니다. 되고. 그거는. 예.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라고 10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송화지구 함정지구 사업에 따라서 배수지 건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여기는 대부분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83억 중에 거의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송화지구한테 일부러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함정지구는 아직 지금 아직 진행이 시작도 안 안 한 된- 예, 거고 송화지구는 예. 30억 정도가 받은 거고 여기 뭐 원인자 부담 송화지구에서는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너무 작은 금액이 돼가지고 이 전체 금액 아. 대비해서 30억 큰 돈인데. 하수관거 준설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굉장히 일 많으실 텐데 이거. 예, 민원은 많습니다. 네, 민원은 엄청 많은데 뭐 네. 민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십니까?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수하고 예산이 나오고. 좀 줄었어요? 예. 작년에 12억이었었는데요. 예. 올해 좀 일단 어차피 이거는 예산을 깎이셨네. 돈이 없어서.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추경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일반회계에서 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한 150억 이상 줄었어요? 지원을 받는데 예. 50억 해서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하고요. 혹시 이제 결산하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은 부족한 예산에 좀 추경에 추가로 좀 편성할 12억 계획이- 올해 예산 좀 남을 것 같아요. 결산하면. 지금 민원이 많고 그래서 크게 집행률 따지면 남는 거는 남는 건 거의 없을 것 없습니다.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준서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수도 기준관에 대한 시설 개선이 좀 돼야지만 이런 유지관리비라도 조금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그 개선 사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기철 오기 전에 전체 지금 점검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인 부상치료비라고 영주물 보험도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145페이지. 500만 원이에요. 이게 금액이 왜 500만 원? 지금 사건 사고가 없었나요? 예,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집행이 좀 예비 비슷할 이제 좀 건수는 확보를.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죠. 네네. 관리를 잘 하셨네. 하수도 위탁 징수 수수료가 위탁자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그러니까 하수과장, 관리과장, 수탁자가 이건 어떤 위탁자가 내용이죠? 하수과고요. 예? 수탁자가 네, 수탁자가 예. 하수과 관리과장. 예. 관리과하고 이거 저희가 이제 요금 부과하면은 예. 이 수도 저 상수 상류에 저희한테 저기를 합니다. 이 같이 부과 네,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수 2% 우리가 부가액의 2%를 저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환해 주는 거. 이것도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조금 늘은 거는 그 올 저 내년 1월 1일부로 그 하수도 요금이 조금 20% 인상이 돼서 거기에 맞는 그 프로테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1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이게 협의를 하수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21년도에 2월달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산을? 그 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부과를 안 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아마 이제 같은 그 상하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계가 없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이 별개 독립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 수준은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부에서 도는 돈이잖아요 결국은. 아니 내부도 상수도 하수도하고 그냥 엄연한 공기업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니까. 네. 통복동에 우리 그 현대 민간 투자 사업 그 하수 종말 처리장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보상비가 11억을 책정이 됐어요. 진입도로 개설 공사거든요. 네, 진입도로 보상입니다. 지금 전체 11억이면 충분히 도로는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비인가요? 보상비는 내일 1월부터 보상비 예, 보상비고요. 이제 감정 평가를 일단 해보고 나서
향후 뭐 도로 예산은- 개선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게 시 어느 과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도로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보상비하고? 일단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일단 보상비만 들어간 거고 네네. 도로 개설 비용은 별도로 또 네네. 내년에 보상해주면 이거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진입도로 공사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 이게 돈이 예산이 없잖아요. 일단 보상비 세우고 이제 좀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 추경에? 있습니다. 예, 예. 1월달에 하면은 지금 다 협의는 다 얼추 됐지요? 진입도로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네. 그 처리장만 협의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진입도로는 지금 당장 보상을 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준비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 아직 이제 감정평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간이 이것도 감정 평가하고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예,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끝나겠습니까? 일단 이제 뭐 한 상반기에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뭐 보상이라는 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라 그냥 상반기에 좀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상비 책정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도로는 어차피 준비가 돼야 되고 하도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이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주민의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거는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제 그 주민 건의 사업이라서 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내부. 이 사업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이거 위수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어떤 거죠? 환경공단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민자 사업이고요. 요거는. 예. 근데 그 이제 그 민자 사업 하면서 추진하면서 환경공단에 뭐 자문을 받거나 뭐 그런 사항에 수주를 주는 겁니다. 그 자문료 네네. 2억. 예. 이거 항상 이런 자문료는 이렇게 2억씩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통복 처리장. 예. 예.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예. 전 여러 가지로 애쓰신 건 알고 있고 그 시민과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민원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좀 고생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여건이 힘드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잘 챙겨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그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셨어요. 토탈 금액하고 기간하고 변동된 내용만 해서 내일에 좀 개수 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